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요미우리 대 오릭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야수진의 난조가 패배로 이어진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포스터 그리핀 1승 1패 5.652 복귀전을 가진다. 4월 29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4이닝 8실점 패배 이후 부상 회복과 함께 2군에서 조정 기간을 거친 그리핀은 근 2달 가까이 있다가 1군에 복귀한 상황이다. 부상만 없다면 홈에서 대단히 강한 투수인데 작년 교류전 역시 이 경기 모두 QS 이상이었다는 점에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아즈마 카츠키의 투구에 막히면서 2안타 완봉패를 당한 요미우리의 타선은 그야말로 손도 발도 못 내밀고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일한 찬스였던 5회 말 2사 2-3루를 살리지 못한 건 아쉬움이 남을 듯. 토고의 8이닝 투구 덕분에 불펜 소모를 킬러 한 명으로 끝낸 건 다행스럽다. 아즈마의 쾌투를 앞세워 3연승에 성공한 오릭스 버팔로스는 사이토 쿄스케 0.63가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한다. 30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사이토는 역시 제구가 변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나름대로 돔 구장에서 강점이 있긴 하지만 이번 경기도 제구가 약점이 될 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토고 쇼세이 상대로 쿠레바야시, 코타로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타격이 좋다고 하긴 어렵다. 상대의 실책이 아니었다면 경기는 더 어렵게 흘러갔을 듯.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안드레스 마차도는 마무리가 잘 맞는 것 같다. 시작과 동시에 터진 페르난데스의 만세쇼로 경기는 시작부터 오릭스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 플레이가 아니었다면 경기는 많이 달라졌을 듯. 홈에서 그리핀의 투구는 믿을 수 있지만 사이토의 투구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이 변수다. 그러나 오릭스는 이번 경기에서 3연투를 한 마차도를 쓸 수 없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야쿠르트 대 니온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불펜이 무너진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4위 스니드 2패 3.91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31일 라쿠텐과 후쿠시마 경기에서 6.1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스니드는 투구 내용만큼은 좋을 때의 모습을 돌아온 상황이다. 작년 니포넴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변수라면 최근 2년 중 첫 낮 경기에서 많이 흔들렸다는 점이다. 전날 경기에서 니포넴 상대로 9회 말 동점 홈런을 터뜨리면서 도밍고 산타나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홈 경기 타격 자체는 호조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아쉽다면 역시 10회 말 사요나라 찬스를 놓쳤다는 점일 듯. 8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코자와 레이지에게 불펜 적성은 잘 안 맞는 것 같다. 연장 접전 끝에 연패 탈출에 성공한 니포넴 파이터스는 카네무라, 쇼마 1승 1패 1.64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DeNA와 홈 경기에서 8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카네무라는 훌륭한 선발 전환의 케이스를 보여주는 중이다. 원정에서도 충분히 호투가 가능한데 시즌 첫 낮 경기 등판인 만큼 작년 낮 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야쿠르트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2발 포함 5점을 올린 니포넴의 타선은 7회 초와 10회 초에 찬스를 날려버린 뒤 기어코 11회 초에 득점을 올린 게 승리로 연결되었다. 홈런 포함 3안타를 때려낸 아리엘 마르티네즈는 4번 타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중. 그러나 분식회계 포함 2실점을 하면서 야마사키 사치아의 승리를 날려버린 불펜은 집단 마무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연장 접전 끝에 마지막에 웃은 건 결국 니포넴이었다. 말 그대로 팀의 힘에서 우위에 있는 셈. 스니드와 카네무라의 선발 대결은 거의 막상막하에 가깝지만 결국 접전에서 강점을 보여주는 건 니포넴이고 스니드는 낮 경기라는 최대 변수가 있다. 전력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요코하마
대 소프트뱅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수진 붕괴가 3연패로 이어진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는 아즈마 카츠키 4승 2.19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니포넴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아즈마는 두 발의 피홈런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작년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7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홈 경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6이닝 23실점 정도가 기대치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리반 모이네로 상대로 4회 말 터진 타일러 오스틴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특점이었던 DNA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타선이 전혀 살아나지 않는 중이다. 특히 득점권의 부진은 놀라울 정도. 6.1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신뢰할 투수가 마무리 외엔 없다. 타선 폭발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칼 스튜어트 주니어 1승 2패 2.48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5월 26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5이닝 2실점 투구로 패배를 당한 스튜어트는 조조 마린 징크스를 전혀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나왔다. 작년 교류전에서 깜짝 투를 해내기도 했고 낮 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라는 점은 기대를 걸게 만드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DNA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카이 타쿠야의 선제 3점 홈런 포함 10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역시 이전 동료는 가차없이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안타 3타점을 올린 야나기 마치 타츠루는 야나기타 유키의 공백을 잘 메꿔주고 있는 중. 모이네로의 8이닝 투구 덕분에 후지이 코야 한 명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은 건 또 다른 소득이다. 전날 경기는 DNA가 DNA 한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타선이 터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최대의 문제다. 아즈마의 투구,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낮 경기 징크스를 고려한다면 DNA에게도 희망은 있지만 타격이 터지지 않으니 답이 없다. 타격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주니치 대 라쿠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패배로 이어진 주니치 드래곤즈는 움베르토 메이아 3승 2패 3.15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일 오릭스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메이아는 최근 2경기 연속 7이닝 1실점 이하의 쾌투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번 경기가 홈이라는 점 역시 메이아의 호투를 기대케 하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하야카와 타카이사의 투구에 막히면서 8안타 완봉패를 당한 주니치의 타선은 혹시나가 역시나로 변하는 게 단 한 경기면 된다는 걸 증명해 보였다. 6회 말 2사 말로 찬스를 놓친 건 주니치답다고 할 수 있는 부분.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게 다행스럽다. 투수진의 호투를 앞세워 4연승에 성공한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코자, 타츠키 1패 3.00가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한다. 데뷔전이었던 25일 니포넴과 홈 경기에서 6이닝 5안타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코자는 1라운드 지명자다운 모습은 일단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교파 좌완이라는 점에서 하야카와 다음에 등판한다는 게 아무래도 약점이 될 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와쿠이 히데아키를 초반에 공략하면서 2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경기 후반의 득점권 찬스를 모두 놓쳐버린 게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다. 후반 경기력이 살아나지 않으면 고전 가능성이 있는 편. 2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노리모토 타카이로가 자기 역할은 잘해주고 있다. 역시나 주니치는 주니치스럽게 패배했다. 그러나 상대 타선을 어느 정도 제어했다는 게 포인트. 와쿠이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라쿠텐 타선은 메이아 상대로도 고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물론 전날 주니치의 타격도 좋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하야카와 뒤에 코자는 공략해볼 여지가 충분한 편이다. 선발에서 앞선 주니치 드래곤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5번째 경기 한신 대 세이브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한신 타이거즈는 제레미 비즐리 2승 0.53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6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비즐리는 2군의 크랙은 1군에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주었다. 게다가 홈 경기라는 점은 비즐리가 56이닝을 확실히 막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오래간만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5점을 올린 한신의 타선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6회 말 결정적 3루타를 때려낸 치카모토 코지는 4번 타자 역할은 확실히 해낸 듯.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계속 이런 모습이 이어져야 한다. 타선의 부진이 5연패로 이어진 세이브 라이온즈는 타카하시 코나 5패 4.12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31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3.1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카하시는 데뷔 후 최악의 모습이 나오는 중이다. 밸런스가 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류전에 매우 약한 투수라는 점 역시 타카하시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이토 마사시의 투구에 막히면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세이브의 타선은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5회 초에 동점 찬스를 놓친 건 결국 야수진 레벨의 한계라고 해야 할 듯. 실책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3실점을 허용한 타무라, 이치로는 득점권의 부진을 줄여야 할 것 같다. 세이브는 역시나 세이브였다. 이토에게 막혀버린 타선은 비즐리 상대로도 고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 한신의 주력 투수들이 휴식을 가졌음을 고려한다면 어떻게든 타카하시가 버텨줘야 하지만 지금의 타카하시 코나는 이전까지 알던 타카하시 코나가 아니다. 전력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6번째 경기 히로시마 대 지바롯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세라의 노이트 노런을 앞세워 3연승에 성공한 히로시마 토요 카프는 타마무라 쇼고 1패 5.00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타마무라는 퍼시픽 리그 상대로 통할 수 있는 투수라는 걸 보여준 바 있다. 다만 상대가 소프트뱅크가 아닌 치바, 롯데라면 오히려 공략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편. 전날 경기에서 미마와 나카무라를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히로시마의 타선은 홈 경기에선 집중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내보낸 숫자에 비해서 4득점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편. 오세라의 노이트 노런 덕분에 불펜이 휴식을 취한 건 큰 소득이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치바, 롯데 마린스는 사사키 로키 4승 2패 2.18가 1군 복귀전을 가진다. 5월 24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사사키는 피로 누적으로 한번 로테이션을 쉬어간 바 있다. 홈과 원정의 차이가 좀 있는 편인데 작년 히로시마 상대로 홈에서 7이닝 2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오세라, 다이치 상대로 노이트 노런의 수모를 당한 치바, 롯데의 타선은 연승이 끝난 이후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테이블 세터가 살아나야 할 듯. 2이닝 2실점을 허용한 나카무라, 토시아는 주어진 기회를 잘 잡지 못하고 있다. 전날 승리로 히로시마는 1위 타란과 노이트 노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이야기가 다를 듯. 히로시마는 강속구 투수에게 은근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치바, 롯데의 타선은 자완 상대로 화요일 경기에서 어느 정도 집중력은 보여주었다. 사사키의 몸 상태가 변수지만 휴식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 선발에서 앞선 치바, 롯데 마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